네, 이번 시간에는 경기혁신교육정책2회라는 문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경기혁신교육이 어떤 건지 조금 막연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온 자료 같은데요. 오늘은 이번에는 첫 번째 혁신학교는 무엇인지에 대한 12가지 질문과 questions와 answers가 이렇게 있겠고요. 다음에는 교육과정, 학교 민주주의 정도 한번 알아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혁신교육지구 및 마을교육 공동체, 그 다음에 교육 인적 제도 변화, 미래 교육을 위한 준비, 이렇게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이 배우는 입장이어서 제가 무언가를 설명드리고 답을 드린다기보다는 같이 읽어보고 공부해 보는데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과 답입니다. 경기혁신교육 정책의 근간인 4.16 교육체제는 무엇이며 어떤 의미와 영향이 있었나요? 라고 질문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을 어떻게 했는지 정책 소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14년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날입니다. 세월호 참사 때 경기도 교육청 내 학교 학생들의 희생이 가장 많았습니다. 참사 당일 배 안에서 많이 나온 안내방송인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결국 사회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말로 해석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교육체제는 주로 국가 주도로 만들어졌고 1995년 탄생한 김영삼 정부의 531 교육체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알려졌습니다. 531 교육체제는 한국 교육체제의 재구조화를 위해 열린 교육체제, 수요자 중심 교육, 자율성, 다양화와 특성화, 정보화라는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여 총 4차에 걸친 교육개혁으로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교육계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무엇이 531 교육체제가? 그러나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당시 교육체제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제까지 교육계를 지배한 질서와 문법의 한계를 인식하고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은 4.16 교육체제를 제시하게 되고 4.16 교육체제는 우리 경기교육 혁신교육의 큰 바탕이 되는 체제를 제시하게 되었는데 4.16 교육체제는 아래와 같은 정책 과제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4.16 교육체제의 성과나 효과는 뚜렷하지 않지만 정책 과제에 대한 성과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16 교육체제의 비전은 행복한 배움으로 모두가 특별한 희망을 만드는 공평한 학습 사회를 상정합니다. 이는 모든 학생이 함께 즐겁게 배우고 배움의 과정에서 꿈을 구체화하고 주체적으로 행복한 삶을 열어갈 수 있는 공평한 학습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배움을 즐기는 학습인, 실천하는 민주시민, 따뜻한 생활인, 함께하는 세계인의 4가지 인간상을 추구하며 이의 핵심 가치로 협력, 공공, 창의, 자율, 도전의 5가지를 두고 있습니다. 협공창자도 이렇게 5가지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4.16 교육체제의 가장 기본은 학생이 행복한 학교 교육이고, 장기 과제로서는 교육과정 체제 개편, 학교 민주주의 심화, 미래형 학습 환경 조성. 네, 지금 2030 경기 미래교육하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장기 과제로서는 교과 전담 확대, 학부모 학교 참여 휴가제 도입, 이러한 것들이 있겠고요. 중기 과제, 그다음에 단기 과제로 있는데, 실제로 보면 많은 것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고, 어떤 것들은 이미 정착이 되어 있는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자치조례 만들었고, 운영위원회 이런 것들 제도 개선하기 위해서 조례도 만들었고요. 학교 민주주의 지수 이미 개발해서 보급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 학생의회 만들어져서 되고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이 도입이 돼서 현재 진행 중인 4.16 교육체제 비전과 전략이라는 2015년 경기도 교육청에서 나온 문서입니다. 시사점은 여기 있습니다. 4.16 교육체제는 5.31 교육개혁 이후 국가주도의 교육개혁은 소명을 다했다고 판단하여 경기도 교육청에서 주도하여 교육개혁의 역사를 이어갔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교육부의 중앙 집권적인 교육정책에서 탈피하여 교육자치의 한 모델을 만든 것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의 상당 부분 흡수가 되었고, 관련된 법안 발의나 타시도 교육청의 정책이나 기본과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역 학교마다 각기 다른 교육과정과 일정을 진행하며 학교의 여건과 상황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 교육자치와 학교자치는 이러한 기반을 조성하는 데 상당히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시사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혁신교육 비전과 철학이 담긴 혁신교육 3.0은 무엇이며 그동안 혁신교육은 어떻게 추진이 되었나요? 경기도교육청 기준으로 2009년에 시작된 교육감 주민직선제가 만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의 시간 동안 경기혁신교육이라 불리는 경기교육이 만들어낸 성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혁신교육지구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브랜드화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마을교육 공동체 교육과정 수업 평가 기록의 일체화 등 수없이 많은 혁신교육 정책이 있었습니다. 이에 혁신교육 10년의 과정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향후 미래교육의 관점에서 혁신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혁신교육 3.0이라는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혁신교육 1.0과 2.0, 3.0. 혁신교육 1.0은 혁신학교라는 모델 학교를 통해 경기혁신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학교를 혁신했습니다. 그렇죠. 경기혁신교육 1.0, 그때 당시 1.0이라 부르진 않았겠죠. 이걸 통해서 혁신학교를 도입했다. 혁신학교를 도입하고 혁신교육을 도입한 게 혁신교육 1.0이겠고요. 2.0은 마을과 함께라는 목표와 방향성을 지니고 있다. 혁신교육 2.0이라는 것은 여기서 나오진 않지만 혁신학교가 도입이 되었다면 1.0에서 2.0에서는 어떻게 되었다? 확산이 되었겠고요. 또 하나 학교뿐만 아니라 마을을 혁신교육의 주체로서 포함하는 것이 혁신교육 2.0이겠죠. 자, 그러면
3.0은 모든 학교에서 혁신학교 운영 원리가 실현되는 목표를 가지고 학교와 마을, 자치단체, 시민단체 등이 경기혁신교육 생태계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3.0 같은 경우는 모든 학교에서 혁신학교 운영 원리가 실천된다라는 것은 확산뿐만 아니라 혁신교육의 원리가 모든 학교에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무엇이 된다? 내실화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지역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시민단체 등 공간적인 면에서 더욱더 확장이 되는 것이 혁신교육 3.0, 결국은 혁신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혁신교육 3.0은 지난 10년의 경기혁신교육의 성과를 성찰하고 더욱 진화 발전하기 위하여 지역과 함께 만들어가는 혁신교육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아가 미래시대의 평화통일시대로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 방법, 새로운 교육 내용과 방법, 교실과 학교 공간의 혁신을 통해 미래 교육의 모습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 있겠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학생과 현장을 경기교육의 중심에 두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자체, 지역주민, 시민단체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여 지역의 특성이 살아나는 거버넌스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 다음 여기 정책자를 보면 혁신교육 1.0, 2.0, 3.0을 잘 구분해 놓았네요. 1.0은 2014년까지 2014년까지였고요. 학교 혁신을 제도화하였다. 도입하였고 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했다. 학교 혁신의 철학과 비전, 교실 수업 혁신, 공교육 혁신의 혁신학교 모델, 보편적 교육 복지 확대 및 학생 인권 조례, 지자체 협력 모델을 구축했고요. 혁신교육 2.0은 또 4년간의 2018까지 이루어졌는데 학교 혁신을 집중화했습니다. 학교 민주주의로 민주적 학교 문화 조성, 혁신학교 일반화 및 혁신공감학교 운영, 즉 혁신교육을 뭐했다?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학교 민주주의 나오면 바로 뭡니까? 학교 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을 했고 학교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어디서? 혁신교육 2.0에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 전학공이겠고요. 이때부터 이제 마을 교육 공동체, 지자체와 교육 협력 확대가 시작이 되었던 것이 혁신교육 2.0의 시기라고 한다면 2019년부터 시작된 혁신교육 3.0은 지역과 함께 만드는 혁신교육,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교육 자치를 실현하고 혁신교육의 연계성 강화 및 지역 혁신 교육 특성화, 교육 네트워크 학습 공동체 강화, 교육 인프라 발굴 확대 공유 네트워크 활성화, 미래교육으로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미래교육 내용 및 방법 혁신, 미래교육 체제 및 운영 혁신, 학생 주도 학습 체제 강화 및 학교 교육과 마을 교육 상호 보완. 이 내용은 경기혁신교육 3.0 추진 방안 2019 2월에 나온 자료로부터 나왔네요. 결국은 지역과 함께 만드는 혁신교육, 미래교육으로 전환, 학생 주도 학습 체제 강화,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이야기가 나오겠죠. 1.0은 학교 혁신을 도입하여 공공성을 확대하고자 하였고요. 2.0은 학교 혁신을 일반화하고 마을과 협력하고자 하였고요. 3.0은 마을을 넘어선 교육 자치를 추구하며
미래 교육의 변화를 반영합니다. 교육 자치 미래 교육. 혁신교육 3.0은 미래교육 관점에서 2019년 이후 경기혁신교육의 지향점을 보여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학교혁신의 지역화로 학생이 행복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과 마을의 모든 구성원은 학생을 교육의 중심에 두고자 하였습니다. 학교혁신의 다양화로 학교는 학교혁신의 중심에 학생을 두고 모든 학생이 다채로운 성장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미래 비전과 가치를 담은 방향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실에서 출발한 혁신교육이 학교 담장을 넘어 마을까지 이어지는 혁신교육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도전입니다.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혁신 교육 정책 중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정책은 무엇이고 성과는 어떠한가요? 네,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2000년) 이후 학교 혁신의 움직임은 교사 주도인 아래로부터의 자생적인 학교 개혁 운동에서 출발하였습니다. 2009년 경기도 교육감 직선제 선거 시 혁신학교 공약을 제시한 김상곤 교육감이 선출되면서 정책화되어 실질적으로 지속적인 변화를 이끌어갔습니다. 교육감 핵심 공약으로 시작된 혁신학교는 학교 혁신 모델로 제시되었으며 2014년에는 부산, 인천, 세종, 충북, 충남, 경남, 제주 지역이 더해져 전국 13개 지역에서 혁신학교의 제도와 기반을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2017년 문재인 정부의 등장과 더불어 2018년 교육감 선거를 통해 17개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 혁신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렇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기 전에 다른 정부 있을 때는 경기도 교육청과 교육부가 굉장히 다른 방향이었기 때문에 이때 시끄러웠죠. 이는 경기도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작된 교육개혁이 중앙정부와 전국에 영향을 준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합니다. 당연하겠죠. 김상곤 교육감이 경기도 교육감이었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무엇이 됩니까? 교육부 장관으로 가게 되면서 경기도에 있던 수많은 혁신교육의 기본 제도들이 어떻게 돼요?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공약들이 대부분 교육부로 교육부에서 수용을 하게 되는 거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리는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다시 위로 올라간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경기도 교육청의 혁신학교는 민주적 학교 운영 체제를 기반으로 윤리적 생활 공동체와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형성하고 창의적 교육 과정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삶의 역량을 기르도록 하는 자율학교입니다. 혁신학교는 무엇이다? 자율학교이다. 혁신은 무엇이다? 민윤전창. 민주성, 윤리성, 전문성, 창의성. 이렇게 기억이 나시죠? 민주적 학교 운영체제, 윤리적 생활 공동체, 전문적 학습 공동체, 창의적 교육과정. 민윤전창. 이를 통해 기존의 학교 문화와 구조를 바꾸기 위해 학교 구성원의 성찰과 대화, 공동실천 등 총체적인 학교 변화를 추구합니다. 혁신학교는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소통으로 이루어지는 활기찬 학교, 공감과 소통,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행복한 교실, 교사 간 협력과 공유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배움이 즐거운 학교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율학교란 초중등 교육 시행령에 있죠. 관련 법령에 따라 교장 임용, 교육과정 운용,
교과서 선정 및 사용, 학생 선발 등에서 자율성을 갖습니다. 교장 임용도 약간 틀리죠. 어떤 교장 임용에서 틀리냐면은 공모교장에서 조금 틀리죠. 일반 학교는 초빙형, 그 다음에 자율학교에서는 내부형도 할 수 있죠. 내부형은 내부형 중에 일부는 뭡니까? 교장 자격 없는 사람도 교장이 될 수 있는 학교, 내부형 자율학교. 2019년 13개 고등학교, 13개 학교로 시작한 혁신학교는 2020년 801개에 달합니다. 경기도 내 관내 초중등학교가 2362개인 것을 고려하면 2020년에는 그 비율이 33%에 달합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2025년까지 혁신공감학교 모두를 혁신학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학교와 지역 실정에 맞게 혁신학교를 다양하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9년 경기도에서 시작된 혁신학교는 1990년대 열린 교육 열풍을 넘어서 교육개혁이 전국적인 범위로 확산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경기도 혁신학교는 외적인 성장과 동시에 정책의 방향과 내용도 함께 진화하고 있습니다. 혁신교육 1.0, 혁신교육 2.0, 그 다음에 혁신교육 3.0이죠. 혁신교육 1.0은 혁신학교를 통해 학교 혁신의 모델을 보여주었고 2.0에서는 현장 중심, 학생 중심의 기틀을 마련하면서 혁신학교와 혁신공감학교 정책을 통해 혁신교육의 일반화, 꿈의 학교 마을교육 공동체, 혁신학교 네트워크, 혁신교육 지구 시즌2 등을 추진했습니다. 이제는 혁신학교의 지역과 다양화와 함께 혁신학교 운영 원리를 정교화하여 모든 학교의 운영 원리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 혁신교육 3.0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혁신학교의 양적 팽창뿐만 아니라 확산에 따른 질적 성숙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다? 혁신학교의 내실화 확장은 이미 다 했고요. 혁신학교의 주요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교원의 무엇이다? 자발성, 민주적인 학교 문화 지속하기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혁신학교의 성과 측정, 혁신교육 지구 연계, 마을 혁신학교 운영, 지역교육 생태계를 확장, 지속가능한 혁신학교를 모색하는 과정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가올 미래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혁신학교 연구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의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정책 소개 한번 보죠. 혁신학교의 선정 방법에서부터 운영체제와 평가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와 성장을 겪었습니다. 혁신학교는 현재 교육 공동체의 민주적인 의사과정을 통해 신청하고 교육지원청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 4년 차에는 종합평가를 통해 교육 공동체의 자율적, 협력적 성찰을 통한 성장을 도모하며 종합평가 결과와 학교 구성원의 결정에 따라 신청을 통해 재지정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음에 한번 또 여기만 따로 떼서 자세히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2020년 기준 모든 혁신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해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급당 인원수 감축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원의 50% 범위 내에 교사 초빙이 가능하게 하고요. 교원 인사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교육과정 연구 및 운영 및 연구 개발비 등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혁신학교의 지역화, 특성화, 지속화를 꾀하기 위해 혁신학교 평가 방식을 개별학교 중심의
외부 전문가 평가 방식에서 혁신학교 네트워크를 통한 구성원의 참여평가, 성장평가 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개방과 성장 나눔의 날, 지역별 혁신학교 컨퍼런스 등을 개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외부적인 방식에서 자체적인 방식으로 평가 방식을 취하고 있다. 혁신학교 운영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윤전창이겠죠. 민주성 학교 운영체제, 다같이 참여하고 다같이 책임지는 비전 공유와 책무성 학교 시스템, 교육활동 중심의 역동적인 학교 문화, 지역사회 학교 구축, 윤리적 생활 공동체, 존배, 존중과 배려의 교실 문화, 안전한 학교 만들기, 민주시민교육, 전문적 학습 공동체, 창의적 교육과정, 결국은 다양성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자. 그 다음에 배움 중심 수업, 성장 중심 평가, 교육과정 운영의 책무성, 뭐 이런 것들 보시면 좋습니다. 위 그림은 혁신학교 운영체제를 나타낸 것입니다. 혁신학교 비전은 행복하게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교육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이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5대 철학으로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창의성, 윤리성, 전문성, 민주성이 있습니다. 또한 혁신학교를 만들기 위해 참여와 소통의 자치 공동체를 위한 민주적 학교 운영체제 구축, 교실 공동체 회복과 구성원 사이의 신뢰 회복을 위한 윤리적 생활 공동체, 학교 조직을 학습 조직화하여 공동연구와 공동실천의 전문적 학습 공동체 구축, 학생들의 개별 학습과 삶의 역량을 기르기 위한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마을과 학교에서 제안하는 형태의 새로운 지정 방식도 도입하여 다양한 혁신학교 운영 원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민주주의 학교 문화를 바탕으로 학생과 학부모 참여뿐만 아니라 마을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학교 자치가 마을로 확대될 것입니다. 운영 예산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배움의 공간을 확장한 새로운 형태의 혁신학교를 운영하고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혁신학교 확대 및 경기도 주요 정책을 반영하여 혁신교육 생태계에서 지역교육 생태계로 확장을 지속해서 지원합니다. 미의 혁신학교 운영 방향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지만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거겠죠. 지정 방식이 교육청 지정이었는데 지역에서 발굴하고 점점 바텀업 방식이겠고요. 4대 운영 원리에서 다양한 혁신학교 운영 원리 이렇게 쭉 있네요. 학생들의 행복한 혁신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학교 구성원들은 수많은 고민과 치열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경기도교육청과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도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여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열정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 혁신학교가 가려는 길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기혁신교육 3.0의 지역화, 다양화를 지향하며 혁신교육 생태계 구축하기, 시켜서 하는 혁신, 무늬만 혁신, 소수만 제대로 하는 혁신을 넘어서 지역 간, 학교 간 교육 격차 해소 등 일정 수준 이상의 혁신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미래의 희망인 학생들을 생각하며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지역교육 생태계 내에서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고 새로운 혁신 교육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혁신학교 학생들은 학교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대부분 뭐 좋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쉽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혁신학교의 장점은 체험과 실습 중심의 다양한 교육활동, 진로 및 적성 탐색 기회 제공, 뭐 이런 것들 있을 테고요. 인식 비교도 대부분 혁신고가 어디서든 좋게 나와 있겠죠. 아무래도 혁신학교 지정하고 운영한다라는 것은 선생님들도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고 하는 것이겠죠. 이거는 좀 쉽게 한번 넘어가 보고요. 혁신학교 선생님들은 혁신 교육 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힘들긴 하지만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좀만 읽어볼까요? 경기도의 한 작은 마을에서 교사 주도형 교육운동으로 시작된 혁신교육은 교원의 지속적인 자발성을 핵심 동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혁신학교는 기본적으로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면서 기존의 학교 철학, 교육과정 수업, 평가 방식, 지원 방식에 대해 구성원들의 성찰과 반성을 토대로 총체적 변화를 추구합니다. 경기도 혁신학교 선생님들은 적극성과 자발성을 토대로 학교 교육 비전을 함께 만들고 공유하며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시스템과 민주적인 자치 구조를 구축해, 이 말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죠. 뭐요? 변혁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변혁적 리더십. 학교 업무 체계를 수업과 교육과정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와 더불어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공동연구, 공동신천을 할 수 있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조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부 컨설팅이나 교사 개인의 연수 활동보다는 공동으로 연구하고 실천하는 학교 문화 만들기, 교육과정 재구성, 공동수업안 개발 등 공동연구 실천하며 협력적인 연구활동을 통해 성장하는 교사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한다. 그래서 결과는 이러하다. 당연히 좋게 나오겠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혁신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은 교육의 자율성, 자발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학교 구성원의 자발성은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존중받는 학교 문화 풍토 속에서 더욱 높아집니다. 그런 면에서 혁신학교의 성과로 응답된 학교 교육의 자율성 확대와 민주적인 의사결정은 긍정적인 결과입니다. 학교 구성원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하며 각 개개인의 존중받는 학교 문화 속에서 자발적인 교육 활동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수업에 대한 공동 연구와 이에 따른 실천들도 함께 할 것입니다. 혁신학교의 학부모는 혁신학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거는 보나마나겠죠. 조금 안 좋은 면도 있지만 대부분 좋다. 이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혁신 공감 학교는 무엇이고 혁신 교육 활동은 어떻게 운영하나요? 혁신 공감 학교는 기본적으로 혁신학교와 같은 철학을 가지며 혁신학교 추진 과제 중 일반 학교에 적용할 수 있는 과제를 학교 여건에 맞게 수행해 학교 혁신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교육을 하는 학교입니다. 이렇게 쭉 나오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혁신학교가 되려면 혁신예비학교인가 뭐 이런 게 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혁신공감학교라는 이름으로 하고 이렇게 정책을 전환해 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혁신공감학교 지정도 이제 줄어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줄어든다라기보다는 이제 더 이상 혁신공감학교로 지정될 학교가 없을 정도로 모든 학교 여기 나오네요. 증가하여 2019년에는 2381의 개교 가운데 혁신학교로 지정된 664개교를 제외한 1716개 중 1699개, 즉 99%의 학교가 혁신공감학교로 지정이 됐고 이처럼 참여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시사점도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혁신학교 교장 선생님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나요? 아까 말했던 무슨 리더십이에요? 변혁적 리더십이겠죠. 학교장의 변혁적 리더십입니다. 학교장의 민주적이고 변혁적 리더십이 요구된다. 인간 존중, 솔선수범, 지적 자극, 카리스마, 비전 설정 및 공유, 협동적 문화 조성. 두 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혁적 리더십은 기존의 권위주의적인 거래적 리더십과 달리 변화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고 직무 동기를 부여하는 리더십으로 리더는 구성원을 존중하고 솔선수범하여 변화를 선도합니다. 즉 권위주의적이지도 않고 거래적이지도 않으면서 변화의 필요성과 방향을 토론과 토의를 통해 설득을 하고 동기를 부여하면서 동시에 구성원을 존중하고 솔선수범합니다. 변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학교장은 교사 개개인을 존중하며 지적으로 구성원을 자극해 교수학습 차원에서 교사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학교 조직 문화를 조성합니다. 또한 학교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비전을 제시하고 공유함으로써 학교의 협력적인 문화를 이끕니다. 혁신학교는 변혁적 리더십을 지닌 교장과 교사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지위에 입각한 리더십이 아닌 섬김, 전문성, 열정, 소통의 철학을 가지고 행복한 배움을 추구합니다. 이는 단지 학교장의 리더십뿐만 아니라 우리 교실, 학급 경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담임 선생님 또는 선생님들이 지녀야 할 리더십도 지금은 변혁적 리더십이겠죠. 학생들을 존중하고 솔선수범하면서 권위적이지도 않고 거래적이지도 않으면서 변화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고 학생들에게 학습 동기를 부여한다는 것으로 봤을 때는 또 좋다라고 봐야 되겠죠. 시사점 나옵니다. 학교 변화의 열쇠는 교장이라는 말이 있듯이 혁신학교를 이루기 위해서 학교 구성원의 자발성을 이끌어내는 학교장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교장은 학교 최고 책임자로서 학교 비전을 함께 설정하고 존중과 신뢰의 문화를 구축하여 학교 구성원 각자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미래는 존엄한 개개인 한 명 한 명과 정의로운 공동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회가 도래합니다. 학교장은 교육 3주체, 학생, 학부모, 교사가 각자가 고유한 색깔을 낼 수 있도록 역량을 촉진하고 다양성이 하나의 비전 아래서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적인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하는 것은 자율과 책임의 학교 자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처럼 학교 혁신을 위해서 학교장을 포함한 모든 학교 구성원이 협력할 수 있는 학교 문화가 중요합니다.
혁신초 중학교 졸업생이들은 혁신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나요? 좋게 느끼겠죠?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가도 혁신 고등학교 졸업생들은 혁신학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나름 좋게 생각하겠죠. 아쉬운 면도 있겠지만 이거 한번 보시면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혁신학교의 학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혁신 교육을 한다고 해서 학력이 저하되지는 않는다는 말이 나오겠지요. 결국은 혁신학교 학생들은 학력 논쟁에 끊임없이 시달렸습니다. 주입식 교육이 아닌 학생들의 주체적인 배움을 강조하는 혁신학교에 대해 일부에서는 뚜렷한 근거 없이 기초학력 저하를 우려합니다. 근데 실제로 초창기 혁신학교들은 기초학력 저하 학생들로 이루어진 학교들로부터 시작을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일부 학부모도 혁신학교는 공부를 소홀히 한다며 혁신학교 지정을 둘러싸고 소란이 있었습니다. 쭉 가보고요. 2018년 7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7년간 초중고교에 이르는 전국 단위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자료를 이용해 발표한 혁신학교 성과 분석을 보면 혁신학교가 일반 학교에 비해 학업 성취도가 뒤처지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동일 지역 내 혁신학교와 일반 학교를 비교했더니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혁신학교 학생의 성적이 높았습니다. 경기도 교육연구원도 학생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여 종단 자료 분석을 통해 해마다 혁신학교 효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겠죠. 결국은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에서 혁신학교 재학 여부는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중학교에서는 혁신학교 재학 여부는 학업 성취도가 상승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중학교에서는 오히려 혁신학교 학생들이 성적이 좋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혁신학교가 특히 중학생의 학업 성취도 향상에 있어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사점 크게 넘어가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혁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경기 혁신교육정책2에 조금 크기를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교육 2회 중에서 우리 총 12개의 질문에 있는 혁신학교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는 좀 짧으니까 교육과정과 학교민주주의 하나로 묶으면 좋을 것 같고요. 혁신교육 지금이 마을공동체하고 나머지 다 보면 또 재미있게 이 136페이지나 되는 굉장히 긴 문서지만 그래도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